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모레까지 가을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낮 동안에도 10도 내외 머무는 데다가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에 함께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겨울옷 꼭 꺼내 입으셔야겠는데요. 현재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도 곳곳에 최저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온 곳도 있어서 농작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10도를 조금 웃돌면서 바람까지 강하겠는데요.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면서 오늘 추운 날이 예상됩니다. 대기도 차차 건조해지면서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높은 산에서는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마저 매우 강해서요.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맑게 개지만 마치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이 11도, 포항 12도, 경주 1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8도, 독도 1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고요.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철강과 조선업, 관광 경기 침체로 경북 동해안 고용시장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생산과 수출이 1년 전보다 20% 남짓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인력 채용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일자리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철강공단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철강공단 근로자 수는 14,800여 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1,200여 명, 1년 전에 비해 7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포항 경주 지역 131개 조선업체 근로자 수도 1년 사이 7.9%나 줄어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2년 전보다 배 정도 늘어난 반면 구인자 수는 오히려 감소해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철강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더군다나 조선업 경기 불황이 겹쳐지면서 지역의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일감 부족으로 250여 명을 목표로 희망 퇴직을 받는 등 기업마다 인력 채용보다 감축에 주력하고 있어 고용 사정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지역 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출이 지금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활동이 부진이 이제 좀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포항과 경주에서는 도산하거나 이전 등으로 공장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145개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도 최근 2달간 관광객이 절반 이상 감소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4분기 포항과 경주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실사지수는 60%선 3년 중 최저치로 희망의 빛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경제산업 분야 국비 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3,640억 원에서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379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에서 없었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산 154억 원이 새로 반영됐고 포항에 들어설 3D 프린팅 연구센터 구축 사업도 정부안 1억 5천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28억 5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상임위에서 반영이 안 된 고출력 고에너지 레이저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예결 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철강 소재 전문 기업인 포스코엠텍의 3분기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70배나 늘었습니다.
포스코엔텍은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43억 3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01.64%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64억 8천여만 원으로 31.01%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30억 4천여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에 정부의 관련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등 원자력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 후 해결료는 모두 15,000여 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019년 임시저장고가 포화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7기의 임시저장고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를 밀집해서 만들 경우 방사능 누출 피해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밀집 저장 시는 밀집 저장하지 않을 때에 비해 가지고 그 피해가 20배 정도 증폭되는 거죠. 시민단체는 사용 후 해결료의 보관 간격을 줄여 저장 용량을 늘리는 조밀렉 기술의 위험성이 밝혀진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밀 저장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가고 있다. 과밀된 사용 해결료를 빨리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한 저장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조밀렉은 전 세계 120개 이상의 원전이 사용하는 안전한 기술로 냉각수 누설 등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토론회에서는 핵폐기물을 냉각조에 보관하는 습식 저장 방식은 각종 테러나 재난 등에 취약한 만큼 건식 저장을 통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습식지장 같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거는 이건 전체적으로 다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누구나 생각하더라도 습식이 건식보다는 위험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 저장고 논의는 앞뒤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습식보다는 건식이 안전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건식으로만 만들면 그냥 안전하다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이번 토론회는 발등에 불인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심각하고도 무거운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 9월 경북의 생산과 출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9월 경북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90.8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포인트 감소했고 생산자 제품 출하지수는 3.5%포인트 감소한 85.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제조업 재고율은 158.6%로 2.8%포인트 증가했고 대형 판매점 판매지수는 107.9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 경북지역 본부가 대구 경북지역 191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중소제조업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가 83.8로 한 달 전보다는 12.2포인트,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2.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는 수출 생산 경상이익, 자금 도달 사정, 내수 판매, 원자재 도달 사정 등 모든 항목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기 하락의 원인으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수출 부진 지속, 국내 성장률 하향 조정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수능이 채 20일도 남지 않았죠. 전문가들은 부족한 부분을 막연히 아쉬워하기보다 자신 있는 영역을 확실히 다져놓는 식으로 마무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고3 교실. 수능이 다가오면서 자율학습으로 수업이 대체됐습니다. 그간 풀었던 문제집이나 오답노트를 들여다보고 실전과 똑같이 자체 모의고사를 치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올해 대입에서 수능만을 보는 정시 모집 비율은 30% 정도. 때문에 이미 수시를 합격하고 전략 과목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려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국어랑 한국지를 맞춰야 돼서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 하지만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은 오히려 수능 반영 비율을 70% 이상까지 높이고 일부는 수능 100% 전형도 도입했습니다. 올해도 쉬운 수능이 예상되는 만큼 한두 문제에서 당락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과한 욕심은 자제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를 개념 정리하고 아니면은 뭐 오답 체크,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11월 17일에 치러지는 올해 수능에는 6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전국 60만 5천여 명, 경북에는 2만 6천여 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울릉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전력과 사업자인 울릉에너지피아가 전력 거래 계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은 디젤 발전기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한전과 울릉에너지피아는 신재생 발전 비중을 현재 4%에서 2018년 30%, 2026년에 100%까지 높여 2만 4천 가구가 쓸 수 있는 19만 메가와트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상수도 요금을 내년에 10% 인상을 시작으로 3년 동안 2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2014년에 상수도 요금을 15% 인상한 이후 동결해왔지만 생산 원가 대비 사용료 현실화율이 40%에 불과한 데다 행정자치부의 요금 인상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덕군은 요금 인상과 함께 9월 말 현재 2억 1천여만 원인 요금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단소와 재산 압류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지를 빼돌려 응시생에게 준 시험 주관업체 관계자와 교수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정 응시생들은 일자리 하나 생길까 기대했지만 돈만 날리고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에서 녹화된 강의 화면입니다.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인 빌딩 경영 관리사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학원장 53살 신모 씨는 은밀한 말을 꺼냅니다. 미리 시험지를 보여줄 테니 100% 합격을 장담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떨어진 사람은 진짜 아니잖아요. 시험지를 복사해주는데 떨어졌다. 근데 내 돌아버리는 거지, 그죠? 진짜 시험 아예 오지 마세요. 그다음부터 안 해. 그냥 접시부에 코를 박으세요. 알아서. 이런 허풍이 가능했던 것은 자격증 시험 주관업체에서 홍보 업무를 하던 62살 장모 씨가 2010년부터 4차례 이 학원장과 부동산학과 대학 교수 등 6명에게 시험지를 미리 빼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문제를 미리 받아보고 시험을 본 528명 가운데 501명은 실제로 자격증을 땄습니다. 해당 자격증 주관사는 지난 2004년에도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입법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응시생들이 이제 응시를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취득자가 많으면은 국회에서 이제 입법화하는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범행하지 않나. 경찰은 부정 응시자 명단을 시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내 이들의 자격 박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업체 직원 장 씨와 학원장 신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한국군 단독의 상륙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 상륙훈련을 어제부터 6일까지 포항 도구해안 일대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이지스 구축함과 상륙함, 소해함 등 해군 함정 10여 척과 6회 공군 항공기, 상륙 돌격 장갑차 30여 대, 해병대 병력 2,600여 명이 동원되며 미국 해병대 130여 명도 참가해 우리 군과 상륙작전 절차를 훈련합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선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운항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늘부터 7일까지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낚시 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용 선박과 위험물 운반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며 특히 낚시 어선에 대해서는 선박 내 음주 행위 금지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인공어초 등 바닷속 부실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산자원 조성시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풍랑이나 높은 파도로 관리 상태가 부실한 인공어초를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받아 보수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부실한 인공어초를 그대로 둘 경우 파도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그물이 걸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도내 697개 모든 공립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2차 정보 공시가 어제부터 실시됐습니다. 유치원 정보 공시는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유치원 실태 파악을 위해 매년 2차례 실시되며 유치원 원비와 안전점검, 안전교육 현황 등 모두 13개 항목입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알림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기업이 후원하는 프로구단 가운데 처음으로 강등될 수 있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포항은 지난 29일 인천전 패배로 리그 10위로 추락했는데 문제는 2부 리그 강등권인 리그 11위 인천과 승점차 없이 다득점에서 1점 앞서 있는 상황이어서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게다가 남은 2경기는 7위 광주와 9위 성남전이어서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최근 경기에서 수비가 흔들리고 있어 최순호 감독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소속 연구원들이 세계적 학술지에 잇따라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기농 연구소 이상석 연구사가 온실에서 나타나는 식물의 기종 조절 장애를 연구한 공동 연구물이 세계적 학술지 플랜트 사이언스 최근호에 실렸고 생물자원연구소 이중환 박사의 토마토 바이러스 종자 전염 사례 연구 논문이 네이처지에 게재됐습니다. 이외에 올해 연구원들의 연구 논문 100여 편이 국내외 전문학회에 발표되는 등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산불 감시원 2,500명을 집중 배치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46개 팀 1,300여 명과 진화 헬기 31대를 배치합니다. 또 입산자의 실화를 막기 위해 29만 헥타르 산림의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151개 노선 636km를 폐쇄합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한 달간 열린 제5회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막을 내림에 따라 축제 운영위원회는 8점의 작품을 구입하고 다음 달 평가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틸아트를 통한 포항의 도시 발전 전략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일 개막해 그제 폐막한 스틸아트 페스티벌에는 작가들의 작품 30점을 포함해 50여 점이 전시된 가운데 10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에 함께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겨울옷 꼭 꺼내 입으셔야겠는데요. 현재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도 곳곳에 최저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온 곳도 있어서 농작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10도를 조금 웃돌면서 바람까지 강하겠는데요.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면서 오늘 추운 날이 예상됩니다. 대기도 차차 건조해지면서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높은 산에서는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마저 매우 강해서요.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맑게 개지만 마치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이 11도, 포항 12도, 경주 1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8도, 독도 1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고요.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